네, 아담한 공작소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루도고요. 획득. 빈치용. 저희 진짜 오랜만에 다시 하이. 만났죠. 어제 봤죠? 어제요? 저희 오늘 다뤄볼 영화는 비바리움입니다. 제가 추천했습니다. 아, 네, 혜택이 추천했고요. 되게 신선한 영화였어요. 충격적인 영화다. 진짜. 네. 이 영화는 미국과 덴마크, 아일랜드, 벨기에 네 국가가 모여서 만든 SF 영화고요. 52회 시체스 영화제에서 오피셜 판타스틱 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오호. 이런 시상식은 또 처음 들어봐요. 뭐가 있네요. 신기하네. 상을 받긴 받았네요. 예? 상을 받은 훌륭한 작품이죠. 귀한 거.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놀랬습니다. 진짜 신기하고 기괴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만한 영화였잖아요. 솔직 후기 어떠셨나요, 다들? 약간 정신병 걸릴 것 같은 느낌? 예? 어지러웠습니다, 보면서. 아, 좀 어지럽긴 했어요. 저도 음. 동의합니다. 물음표 영화. 할 말이 너무 많더라고.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그래서 진짜로? 하지 않겠습니다. 맨날 없는 뭐 안 겁니다. 한대. 그래 놓고 다 말은 하지만 너무 재밌게 봤고 흥미로운 상상력에 박수갈채를 보낸다. 아, 예. 그건 그건 인정. 맞다. 그건 맞는 말. 이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게 아닌가. 소설을 음. 찾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는 이유가 바로 이 영화에 담겨 있다. 맞네. 오. 맞네. 자기가 뭐 자아도취. 저는 약간 수면 마취한 느낌 같은 예? 영화? 좀 시공간의 카오스를 헤매는 느낌? 주무신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맞아. 싶었어요. 보는 내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저게 뭐야? 뭐지? 왜 갑자기 저게 나타나지? 이러면서 보니까 97분의 러닝타임이 끝나 있었습니다. 맞아. 오. 네. 길지가 않아서 좋았어. 네. 근데 짧아서. 지루하진 않았던 것 우리 같아요. 뭐 건들면 3시간이니까. 짧아서 너무 맞네, 좋았어. 맞네. 베스트였어. 손만 대면 3시간짜리 영화가 그냥 툭툭 터져요. 그냥. 그러니까. 아, 웃겨. 여기서는 그리고 등장인물이 많지가 않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내용에 잘 이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그렇지. 인물이 톰과 제마 그리고 아이와 마틴 이렇게 네 명이 나오는데 아이가 난 제일 인상 깊었던 거 같아. 그쵸. 연기를 아무리 싱크를 입혔다고 해도 맞아. 너무 기계 그 자체였어. 딱 또랑또랑하게 이러고서 맞아. 막 연기를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는 건 진짜 그 목소리였잖아요. 했겠지. 그쵸? 너무 연기 잘했어. 충격적이었어. 맞아. 리모컨 던질 뻔했어. 화가 아, 나더라고. 리모컨으로 보세요? TV를? 뭐로 봅니까? 또 노트북으로 요즘 보통 패드나- 봅니다. 연결이 돼서 OTT가. 와. 잘 산다. 폰도 최신 폰 쓰고. 최신은 아니지. 우리 중엔 최신이지. 그치. 그런가요? 넘깁시다. 이것도 프로 버전. 카메라가 카메라 두 앵글이 개도 아니고 세 개. 3개가 달려있네. 인물 사진도 초점이 잡힌다는. 인덕션. 카메라 홍보를 이렇게. 저는 남편입니다. 톰. 예. 우리 음. 제시 아이젠버그가 너무 땅을 파고 들어가길래 근데 너무 열심히. 진짜 많이 팠어. 나는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나. 근성 최고야. 나 사실 거기서 뭐가 나올 줄 알았어. 나왔잖아. 그 결국엔 그런 나왔잖아. 의미 말고 다른 신세계가 열릴 줄 알았어. 나도 나도, 나올 줄 알았어. 세계로의 탈출구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나도. 톰과 똑같은 시체가 나올 줄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반복되어 돌아가는 일상. 맞아. 우리 노동자들의 고단함이 현대사회에서 축적돼 가고 누적돼 가는 걸 표현했다고 느꼈어. 그냥 미친 듯이 일만 해. 가족도 못 돌아보고 결국 아내와도 대화가 단절되잖아. 맞아. 자기 일만 하다가 그렇게 일만 보고 살다가 결국 내가 죽기 직전에 만난 건 나와 똑같은 일상을 살아온 또 다른 누군가의 죽음. 그치. 또 다른 어떤 노동자의 죽음이라고 받아들여서 이 쳇바퀴도는 어떤 산업혁명 이후의 이 현대사회의 피곤함, 이 피로감에 경종을 울리고 싶지 않았나. 굉장히 철학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럴까 생각 안 해봤는데. 나도. 그 집도 그랬어. 그 집이 반복되어 무한하게 9원룸만 나오잖아. 그것도 역시 우리 아파트. 정말 개미집처럼 짓는 아파트는 어딜 가도 똑같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도대체 이 영화를 어떻게 뜻이 있었네. 나는 근데 저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어허. 그 가족 위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가족 단위? 내가 제일 인상 깊었던 인물은 엄마. 제마? 엄마? 제마.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의 아님을 인지하고 그렇지. 처음에 싫어하다가도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를 키우고 있었잖아. 그래서 톰이 이거는 너 애가 아니니까 정신 차려라. 쟤는 괴물이다.
인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두려고 했을 때도 어떻게 그러냐 아이한테 그러지 마라 이러면서 결국에는 한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아이가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에 포근함을 느끼잖아. 그래서 그 인물 자체가 뭔가 엄마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닐까. 결국에 엄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또 보여준 게 아닐까. 모성애. 하면서 모성애의 이면? 사실 그런 분들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자식을 낳았는데 너무 예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약간 그 뭐라 하죠 그런 거를 출산의 그 과정이 너무 힘든 나머지 이 생명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뭐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또 다른 모습의 엄마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또 넣은 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좋네. 각자 해석이 이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야. 그럼요. 다르다 다. 근데 또 어디서 보니까 이건 그냥 외계인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외계인 영화. 춘삼인가요 오늘도? 아니요 아닙니다. 춘삼 또 등장하네. 춘삼이 아니, 가만히 집에 있는 가고 춘삼이 싶어 하는 아니 등장해. 아직 근처에서 곱창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네. 오늘 맛있겠다. 저녁은 곱창입니다. 짜증나네요. 전 과제하러 가야 돼요. 춘삼이요? 곱창이요, 곱창. 그래서 그냥 외계인이 우리라는 둥지를 빌린 거래. 뻐꾸기 그 과정. 처음에 탕난 과정에서 저 감독이 아. 영감을 얻었다고도 하고 그래서 그냥 외계인으로 시작해서 외계인으로 끝난 영화다. 외계인이 자기 자식을 키우기 위해 인간을 이용했다. 뭐 이런 해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 그렇게 느꼈는데. 그냥 외계인 영화? 약간 신선하네. 뻐꾸기 착안해가지고 그냥 이런 영화 만들어볼까? 해서 만든 영화 같은 느낌? 근데 맞아. 가벼운 생각에서 출발한 것 치고 너무 잘 만들었어. 맞아. 잘 만들었어. 상상력이 너무 풍부했어. 그럼 여기서 나는 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 욘더. 끝나지 않는 집, 똑같은 집들의 연속. 그 징그러워. 마을. 음흠. 그 불쾌한 골짜기라고 하죠. 맞아. 불쾌했는데 저는 사실 똑같은 하나만 보면은 되게 아름답고 예쁜 집인데 그게 똑같은 게 몇백 개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굉장히 길을 돌아도 불쾌했어. 맞아. 그것만 나와. 구름도 인위적이야. 그리고 집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잖아. 그렇게 감독이 설치를 해놓은 의미가 있을까 나는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 저는 이미 그 의미를 말했습니다. 아. 현대사회 아파트를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나. 정말 개성 없고 단지 주거의 목적. 그 주거라는 것도 일을 하기 위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먹고 최대한 살기 효율을 위한. 내기 위한. 그렇지. 개미집처럼 다닥다닥 붙여 지어놓은 집이 그 담장을 넘어서 해가 떨어져도 계속 그 집만 나오잖아. 그런 반복이었던 것 같아. 그 표현마저도. 나는 단순한 SF 영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극적 장치? 그런 게 설정이 있어야 영화가 전개가 되니까 기괴함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느꼈어. 그냥 끝인가요?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기괴했습니다. 의미가 없다. 그냥 기괴함을 보여주려고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 끔찍하고 벗어나고 싶더라도 다들 결국엔 마지막엔 집으로 돌아온다.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집이 너무 싫어서 벗어나고 싶고 악을 쓰고 여기서 탈출하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거기다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포기하고. 죽어서 오잖아요. 아니죠. 여자는 먼저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나중에 자식이 컸을 때 다시 나가는 거고. 이게 뭐 신부님이야? 이렇게 아름답게 본다고 이걸? 평화롭다 되게. 그러니까 신인가요? 집은 결국 집이다 이런 생각을 예? 약간 했고. 근데 뭐 집이 벗어나질 못해. 평화로운데? 나가고 싶을 땐 나가야 집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 예? 그 욘더가 처음에 욘더를 팔려고 할 때도 완벽한 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그게 굉장히 모순된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했어. 완벽한 집은 있을 수가 없다. 없지. 진짜 다들 다르게 봤다. 완벽한 다르네. 집은 불가능하다. 근데 이게 야, 진짜 다르네. 남이네 그냥. 아니 무슨 너무 달라. 죄송합니다. 비바리움 뜻이 사육장. 맞아. 맞아요. 그 생태계를 만드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파트? 아파트? 노래가 생각나네요. 윤수일의 네. 아파트 뛰어들. 띵동! 좋은데. 띵동! 여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알죠? 예. 네. 무슨 얘기를 지금? 아 웃겨.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까 언급을 살짝 했지만 네. 아들이라고 해야겠죠? 예? 아이와. 아이. 아이와 제마의 관계도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여지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습니다.
아까 할 말 진짜 많다고 일단은 하시잖아. 뭐 없는데? 어떻게 봤냐길래 일단 잘 봤다고 잘 말씀을 보셨군요. 드리고 네. 두 가지를 표현하려고 했다고 생각하거든 감독이.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부부가 출산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아이들의 총체를 그 아이로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그리고 제마 그 자신 본인의 자아를 나타냈다고 봤어. 이 아이의 개체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그건 나이기도 하고 내 아이 혹은 자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컨트롤 안 되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자극을 주거나 변화를 주려고 해도 나 스스로 통제가 안 되고 계속해서 더 어려워지고 깊이 수렁으로 빠져드는 그런 장치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나. 두 가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괜찮은 생각이다. 아니 뭐 점수가 있나요? 한 100점 만점에 8점? 한 75점, 80점 드립니다. 들어봅니다. 듣기 전부터 탈락입니다. 예. 빈치는? 이 영화가 어쨌든 탕란을 다루는 거였잖아. 그 입장에서 본다면은 탕란 자체가 뻐꾸기가 다른 새 둥지 알을 낳고 이제 원래 알들보다 먼저 부화해서 그 원래 둥지에 있던 새끼들을 밀어 죽이고 이제 거기서 자기가 사는 걸 탕란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냥 그거를 그대로 투영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 아이가 뻐꾸기인 거고 엄마가 이제 그 원래 둥지 어미 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외계인이 자기 아이 길러라 하고 던져서 그냥 젬마가 키운 거 아닌가. 그냥 그거를 보여준 것 같아. 근데 맞아. 맞아. 이 생각에도 난 동의를 해. 가정까진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외계인의 자식을 인간이 키운 거야. 맞아. 그냥 외계인 SF 영화였어. 근데 그러기에는 감독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너무 없는데 불명확하고 목적성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외계인의 아이를 키운다는 상상은 좋아. 근데 그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안 느껴진다는 거지. 그래서 별로였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은 되게 재밌게 본 것 같고 나 같은 사람들은 별로 재미없게 본 것 같아. 탈락입니다. 7점. 사실 뭘 말했어도 탈락입니다. 예. 나는 약간 보면서 트루먼 쇼의 굉장히 맞아. 나쁜 버전이라고 지옥의 트루먼 쇼라고 붙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랜만에 괜찮네. 오랜만에? 저희 만난 지 한 1시간 됐나요? 훈훈하다. 오랜만에. 그래서 되게 좋네요. 지옥의 트루먼 쇼 같다는 생각을 일단 했고 아이와 젬마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아이의 행동에 초점을 더 맞춰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행동이랑 그 언행을 계속 묘사를 하잖아요. 따라하고 모방을 하잖아요. 빈치의 의견처럼 외계인의 아이라는 건 동의를 해. 근데 그 외계인의 아이조차 인간의 행동, 인간의 말, 무슨 어떤 걸 따라하는 걸 보니까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결국에 아이의 거울은 부모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이의 거울은 부모다 맞나? 졸았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 하길래 맨날 조시네. 김현진. 일어나세요. 누구? 김현철? 김현증이요. 김현증. 김현철 씨 누구죠? 김현철 씨 춘천 가는 기차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그냥 모성애를 또 나타내고 싶었던 게 아닐까 또 생각을 했어요. 사실 관계라고 하기에는 뭐가 없죠. 그냥 아이는 아이대로 크고 밥만 주고. 맞아. 맞죠? 근데 한 가지 약간 생각이 들었던 게 사회화를 못 시키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 맞아. 막 제대로 좀 교육을 시켰으면 맞네. 저렇게 자랐을 나도 처음에 보면서 저렇게 싫어하지 말고 맞아. 그냥 이왕 키워서 살려보내준다 얘기를 했으면은 열심히 키워보면은 살려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니까 제대로 하는 키웠으면 어떻게 대화가 됐을까? 되잖아. 그리고 맞아. 대화가 안 되진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졸았습니다. 맨날 주시네요. 잠이 부족하신가 봐요. 네, 대화가 너무 고루해가지고. 숙면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숙면 방송이네. 그래서 아까 나는 혜택이 감독의 메시지가 뭘까라고 한번 질문을 띄웠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감독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과연 뭐였을까? 나는 영화를 보면서도 이거는 우리끼리 얘기를 좀 더 깊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도대체 도통 모르겠으니까. 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이미 다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예. 네. 아니 가족. 아파트. 부동산에서 나오셨나요? 결론 아파트인가요? 사는 가족. 가족의 가족. 현대사회의 소가족 그리고 그 여실하게 드러난 문제점들을 이렇게 애둘러 표현하지 않았나. 그거를 SF 기법과 장치들을 통해서 잘 표현했다고 느껴진다.
나는 해석을 여러 명 거 찾아봤거든. 근데 거기서 좀 제일 신선했던 게 SF 영화로 치자면 이게 그런 욘더 마을 그런 욘더. 집 자체가 더 나아가서 자연의 섭리라고 치면은 어쩌면 지구가 그 집이라고 치면은 인간도 그 뻐꾸기처럼 다른 생명체 생명터 그걸 인간이 뺏은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 그게 좀 신선했던 것 같아. SF를 보면. 뺏었다. 뺏었다. 근데 누구 걸 뺏어? 그러니까 인간이 어쨌든 지금 지구에서는 제일 고등 생물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처럼 아래 다른 생명체들의 생명터를 뺏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닐까라는 해석이 있더라고. 뻐꾸기가 다른 둥지를 빼앗은 것처럼. 그러니까 빼앗기기 시작하는 과정인 거네. 인간들이. 그치? 외계인이 외계인에게? 와서. 그게 외계인이라고 한다면. 그치. 그런 해서 좀 신선했던 거. 외계인의 영화라고 보는 사람이 근데 꽤 있더라고. 그렇게 보고 싶은 거지. 그들의 해석이니까. 그치. 그렇지. 그거를 뭐 존중해야지. 그래서 저는 메시지가 약간 그거잖아요. 비바리움이란 이름을 아까 빈치가 말을 해줬는데 좀 이렇게 어떤 통 안에서 생태계를 의도적으로 키우는 게 비바리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뭔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짜여놓은 환경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를 비판하고 싶었던 걸까? 일 수도 있고 아까 혜택이 말했던 것처럼 인간사 부질없다. 쳇바퀴처럼 제가 언제 부질없다고 했습니까? 부질은 있습니다. 부질은 있지만 그러나 쳇바퀴다. 너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일하고 자고 일하고 자고 그냥 아이는 크고 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의무감도 부여가 되고 그거를 한정적인 공간 안에서 우리는 할 뿐이다 라는 것을 꼬집고 싶었던 게 아닐까. 또 꼬집네요. 네. 아프네요. 얘는 매주 꼬집어. 아픕니다. 외도는 그만 좀 꼬집었어요. 네. 그러면 만지고 싶었던 게 아닐까. 예? 네? 다루고 싶었던 게 아닐까. 네. 깜짝 놀랐네. 다루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준남아. 춘삼을 꼬집진 않습니다. 어루만지겠죠. 네. 예? 아니 마음으로 얼어 만지죠. 꼭 만지는 게 손으로만 만집니까? 예? 저희 아무 말도 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희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거 편집해 주세요. 예? 편집해 주세요. 라이브에 나가고 있어. 여러분 즐거웠고요. 뭘 네. 즐거. 비바리움 꼭 보십시오. 네, 네. 재밌었습니다. 이거 근데 엄마한텐 어머님께 가지 않습니다. 아 절대. 절대 추천 안 합니다. 네. 나 아이가 소리 지를 때 어머님 끄실 거예요. 집 보러 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임장 대신해서 대리해주는 마음으로. 임장 브이로그로 보실 수 있어. 즐거운데? 좋은데? 이 집 괜찮네. 2층 집에 단독 같은. 그러나 아이가 소리 지를 때 바로 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너무 기괴하고 맞아. 혼란스러운 영화라서 재미가 없어 하실 것 같아요. 어머님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으실 것 아버님은? 같아요. 절대 싫어할 것 같아요. 아빠도 보긴 보는데 그냥 끄고 이제 끝나면은 에이 재미없다 주무실 것 같은데. 이러실 것 같은. 그냥 손흥민 명장면이나 볼걸. 그거 훨씬 더 차라리. 재밌어 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꼭 추천합니다. 누구에게 추천합니까? 예? 추천 대상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추천 대상. 영화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로. 한 번은 꼭 봐야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영상미랑 창작미가 미쳤어요. 대박이에요. 응. 연출이 너무 좋았어. 저는 그래 그거. 보도 들고 마지막 들어가는 장면. 거. 그래 얼마나 상상력의 진짜. 나래를 그 펼치냐. 레전드. 거기서도 역시 반복되는 소시민들의 삶, 현대인들의 삶이 맞아. 비슷하게 구성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진짜 공간 안에서. 그 마지막까지 소름은 끝났는데 다시 돌아온 곳이 집이었다는 거. 그렇지. 연출이 기괴합니다. 그것도 연출이 다 대단한데? 각도로 돌아가잖아요. 음.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어. 네, 그러면 아담한 공작소 문을 닫겠습니다. 문을 연 것 같지도 금마무리.